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실전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사랑과 건강을 나눠주고 있는 우리 박 선생님 또 질문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교수님 저 재밌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그 암 환자 있잖아요. 네. 암 캔서. 환자의 그 관리를 그 수술 전이나 후는 어떻게 좀 하시는지. 자, 캔서, 암 환자.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실천을 못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만큼 그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우리나라 찾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팩트인데 내가 많은 걸 느껴요. 그러면은 뭐냐, 알면서 못 지키는 사람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문제더라고.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올바른지도 몰라. 왜냐?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뭐 당연히 뭐 의사들도 개념 없는 사람이 많죠. 뭐 디스크가 예를 들어 이게 삐져나온 게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삐져나오는데 어떤 운동 하나만 하면 디스크가 낫는다고 유튜브 막 올리잖아. 그 조회수가 몇십만 나오잖아. 왜냐? 모르는 개념 없는 사람이 혹하니까. 어?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뻔한 거 아니야. 그 개념 없는 의사나 개념 없는 그 시청자나 똑같은 거지, 그거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치료가 되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암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개념이. 예? 그러면 개념이 있으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뭐 지키도록 노력하면 되고, 그건 넘어가고, 개념을 없고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럼 이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암을 질문하는데, 캔서, 암에 대해 질문하는데 왜 개념 이야기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내용을 잘 알면은 이 해결이 다 돼요. 진짜 해결이 돼요. 근데 진짜 해결이 안 되고 박 선생이 지금 실전에서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저에게 강의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잘하고 하면서 그래도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그러면 무슨 말인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설명해 드리죠. 자, 우리가 암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경우가 뭐 30%다, 뭐 유전적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식습관이다, 그 다음에 변이된 척추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뭐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수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오퍼레이션. 예? 오퍼레이션, 이 수술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척추 쪽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수술을 하고 난 경우는 약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연부 조직이 어떻다? 정상화가 된다. 그럼 3개월이 지난다면은 관리를 하면 된다. 그 이론을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수술을 했는데 관리를 받아도 되느냐, 척추 교정을 해도 되느냐, 근육을 푸는 마사지를 해도 되느냐, 경락을 받아도 되느냐, 피부 관리를 받아도 되느냐. 받아도 되느냐가 아니고 받으면 더 좋아지지요.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좋아지느냐? 자, 보세요.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간하고 연결된 신경이 나오는 레벨인데 이 간하고 연결된 신경이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이 신경이 눌렸어. 그러면 간암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암에 수술을 받았다 치자. 그럼 이걸 똑바로 잡으면은 간암이 재발을 하지 않거나 간 기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느냐가 아니고 하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해요. 왜냐?
개념 없는 의사들이 왜 디스크에 뭐 이런 운동 하나 하면 좋아집니다. 그렇게 떠드는 돌팔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대중은 굉장히 어릭스습니다. 대중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왜 무지하냐? 대중이 무지하다는 거 하나만 증명해봐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날 24시 편의점이 많죠. 땡땡 편의점, 땡땡 편의점, 땡땡 편의점. 박사님 24시 편의점 많죠? 네. 그러면 24시 편의점이 많이 생긴다는 말은 영업이 그런 대로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럼 영업이 그런 대로 된단 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한단 말이죠. 네.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24시 편의점 안에 물건 중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거는 내가 한 2% 정도 이야기하고 5% 정도 이야기해. 이거는 점수를 아주 잘 본 거야. 뭐냐? 2% 5% 속하는 게 뭐냐? 물, 뭐 계란, 예? 뭐 이 정도. 어? 뭐 유기농 두유 정도. 그 외에는 전부 나쁘죠. 과자, 햄버거, 빵,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다 나쁘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잘 되냐고. 왜 잘 되느냐? 대중은 무지하니까 그래.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식하니까 그래. 알아요? 독극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건강해지길 바라요. 그래 놓고 어떻다? 머리가 좋아지길 바라요. 그거는 아니라고. 아닌 거는 맞는 거예요. 그게. 아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 일반 대중들은 다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암은 하기 전에 근육관리나 척추교정을 더 받아야 되고 또 심지어 이걸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다면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영부조직들이 정상화가 되고 나면은 3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이 관리를 받아야 재발 안 할 수도 있다. 재발 안 하는데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근육을 풀고 650력의 근육을 풀면은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고 척추의 정렬이 바르면은 스파이널 로브로부터 신경근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인체에 위대한 생명이 넘쳐른다. 인체에 위대한 생명이 넘쳐른다는 말은 어떻다?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하세요. 그럼 나고수 질문 해보세요. 예. 무릎에 물이 왜 차는 거예요? 자, 무릎에 물은 또 왜 차느냐?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무릎에 물은 왜 차느냐?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또 알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절염. 그래, 무지한 인간이 또 지금 무지하단 말 또 나오네. 참네. 내가 피곤하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무지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무지한 인간들이 왜 많느냐? 자, 우리가 관절염을 생각할 때 또 이걸 알아야 돼. 관절염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관절이 안 좋아지는 원인이 뭐냐? 과체중.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요, 뼈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다 약해지잖아. 그러면 체중이 80kg 나가던 사람이 나이가 점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80kg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뼈와 근육은 약해지는데 무릎은 어떻다?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약해지면 어떻다? 관절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관절염 오면 제일 먼저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체중을 감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릎에 받는 하중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관절염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과유불급, 월만적휴, 화무는 11홍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자가 만만하다. 월만적휴, 달도 차면 기울는다.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도 11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하면 안 된다. 그럼 과하면 안 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나친
운동도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지만은 지나친 운동도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염은 내가 과체중인지 내가 과하게 섰는지 나쁜 자세에서 무릎을 많이 섰는지 그거부터 체크해가 그거부터 고치는 게 1순위고 스텝 1 그 1순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을 풀고 관절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을 풀고 교정을 하면은 무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배울 거예요. 관절 하면은 고관절, 실관절, 족관절, 하지지지대,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 상지지지대, 상지지지대 플러스 하지지지대는 인체 6대 관절, 인체 6대 관절을 여러분들이 교정하는 걸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압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근육이나 뼈로 인해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기술입니다.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무지한 대중들을. 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 이쁘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국민 전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수를 해주는 거야. 나도 불편하면은 받아야 되고 솔직히. 근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교육받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해놔야 나도 받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6대 관절 교정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설관절, 무릎관절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체중이라든지 무릎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안 좋은 자세에서 많이 쓰다 보면은 거기서 연골이 닳을 수도 있고 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근본적으로 관리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과체중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무릎을 서는 사람인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런 사람도 관리한 경험이 없겠느냐? 너무나 많지. 지금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체육관 하는 관장이야. 근데 무릎이 너무 아프대.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을 못 건너겠대. 젊은 분이 체격은 굉장히 좋아. 운동을 해가지고. 그 신호등을 겨우 못 건너는데 그 무릎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님 그런 거야. 그 내가 그랬지.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라. 그 물어봤지. 어떠냐니까. 많이 좋아졌대. 그 사람은 왜 나빠졌냐 내가 물어보니까 옛날의 운동은 요즘처럼 과학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거지. 선배가 하루 종일 샌드백 차라면 하루 종일 샌드백 찼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무리가 갔겠어. 그러니까 골뱅이 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해라라고 가르쳐 주니까 무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 그래 이제 신호등을 마음대로 걷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과하게 나쁜 방향으로 너무 과하게 서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근육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을 풀어서 교정을 했어. 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돌팔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 잘난 돈 몇 푼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박 선생님. 그지? 네. 그러면은 이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근육관리, 교정,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걔가 그 주위의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거야. 그거는 일반적인 운동하고 또 다르겠죠. 당연히. 응?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동, 그럼 뭐 빨리 걷게 아니냐. 그런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직관적으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는 아주 건방진 태도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지가 직관적으로 디자인 완성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만들고 그 전자업체를 발전시키고 성공시킬 때 지가 직관적으로 그 경영을 해가 다 성공시켰어. 근데 암이 걸렸어. 지 분야가 아니잖아. 건강 분야는. 건강 분야가 아닌데 왜가 직관적으로 생각해가 지가 죽어버리냐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한 건 그거야. 하나 잘하는 사람이 위험한 게 뭐냐? 지가 모르는 것도 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지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그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 전문 분야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직관적으로 하면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왜냐? 알지도 못하는 게 용감하다. 이래 되는 거지. 그래 된다니까. 아무리 스티브 잡스라도 할 수 없어요. 그 말 맞는 말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머리를, 여러분도 몰라서 나는 머리를 하나 쳐도요, 이발소 가서 금방지게 내가 머리 어떻게 깎아달라 말 안 합니다. 나는 내 머리에 맞춰서 선생님이 알아서 깎으십시오. 왜냐? 아이 머리 치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내보다는 하겠지. 뭐 그거 가서 금방지게 내가 이리 깎아달라 저리 깎아달라 해봤자지. 안 그래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하는 분야에 직관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지 않는 분야에, 내가 모르는 분야에 직관적으로 나는 판단 안 합니다. 절대로. 전문가 말겠지. 그래서 봐. 이게 오늘 척추 교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박 선생 질문 적극적으로 딱 받고 직관적으로 내가 설명해도 다 나오잖아. 봐. 내가 아는 분야는 이게 준비도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에? 그 우리가 언제 촬영할 때 언제 준비하고 하더라?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 그래서 수술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고수 질문한 그 설관절 부분은, 설계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관리하는 부분은 또 따로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되고, 알겠죠? 그 이러한 지도를 먼저 해야 돼. 체중이 막 쪄가지고 이런 사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어때르십시오. 이렇게 관리하면 좋아지고 저렇게 관리하면 좋아지고 집에 가면 또 아프고. 그럼 뭐냐고? 체중을 빼십시오. 이래 해야 그래야 근본적으로 좋아집니다. 이래 이 사람은 돌팔이가 아니구나. 뭐 관리사무소든 뭐 병원이든 마찬가지야. 돌팔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기가. 응? 자, 그래서 똑같은 이론이에요. 치과 자주 오는 사람은 계속 치료하고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게 아니야. 앞에서 오는 사람 치료 잘하고 치실 잘 사용하고 양치 잘 하십시오. 평소 관리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응?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그러면 돼? 치과에서? 안 되지. 자, 그래서 그 부분 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허리 부분을 배웠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경관절, 주관절, 완전 고관절관절, 뭐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다 뭐 무엇인지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나하나를 해나가야 실전에 서잖아. 예? 실전에. 그럼 실전에 서고 또 어떻다 틀리는 부분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이 한 번에가 딱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흥민이가 그렇게 볼을 잘 차기 위해서 하루에 볼을 1000개씩 가져가서 1000번씩 찼답니다. 볼을 1000번씩. 그래가지고 그 슛을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달리기 하고 매일 패스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뭐 딱 한 번씩 해가 그렇게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이제 허리 저번에 근육 처가에서도 푸는 거, 보가에서도 푸는 거 등등을 했고, 그 다음에 교정하는 것도 이제 저번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또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엑사이즈. 허리를 럼버. 자, 보세요. 허리도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에?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럼버, 어자스트먼트. 자, 허리 교정 이 말이죠. 자, 허리는 처음에 스텝 1이 근육 관리를 한다. 근육 한다. 스텝 2는 뭐야? 교정을 한다. 스텝 3는 뭐야? 이 똑바로 잡힌 허리를,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 그러면 이 변형을 어자스트먼트 교정을 했어. 그러면 허리가 똑바로 이렇게 교정이 됐어요. 그럼 이 신경의 흐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유지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엑사이즈,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을 내가 이 허리뼈를 지키는 이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은 허리가 다시 안 틀어진단 말이야. 그 운동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허리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근육 풀었어. 교정했어. 지금은 조금 있으면 또 아파. 근육 풀어서 교정했어. 조금 있으니까 막 일주일 있으니까 또 아파.
근데 근육 그래서 허리 교정했어. 엑사이즈 운동을 해서 이걸 근육을 튼튼하니까 아 이제는 일주일 지나도 괜찮네, 2주일 지나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 뼈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머슬 근육의 힘에 의해서 근육의 힘이 이 정도냐, 근육의 힘이 이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지탱이 되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왜 몸을 만든다고 하느냐? 근육의 힘이 이리 약하면은 상대방하고 부딪히면 금방 척추가 틀어져 버려요. 그럼 부상 입어. 그러면 어떻다? 몸을 만든다는 얘기는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거야.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키면은 부딪혀도 척추가 잘 안 틀어지잖아. 근육의 힘에 의해서. 응?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을 만든 사람들이 부상을 잘 안 입어. 응? 경기 끝나고 나서 클럽이나 가가 애인하고 춤이나 추러 돌아다니고 운동 안 하는 놈은 근육이 약해져 있어. 경기 들어가가지고 상대방하고 부딪히면 바로 변이가 와. 그럼 부상이 입어가지고 그 시즌 끝나.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그 사람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상을 자주 입는 사람은 평소에 몸 관리를 그래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러잖아. 내가 유명한 운동선수하고 같이 운동했는데 나는 지금 실패해가 택시 운전하고 있다. 어? 내하고 같이 운동한 운동한 그 친구는 지금 미국 가서 유명한 선수가 돼 있다. 그러잖아. 인생은 한 끗 차이야. 몰라서 그렇지. 인생은 한 끗 차이라니까. 그 딱 순간이야. 알아? 그걸 희생하고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아 그냥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남과 같이 똑같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알아? 그래서 인생은 한 끗 차이라니까. 뭐 크게 차이 날 줄 압니까? 한 끗 차이에서 이제 쫙 벌어져 버린 거야 차이가. 알아?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부상을 자주 입는다. 그러면 매일 클럽 다니는 놈이야. 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사가 다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기회를 잡는 거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큰 기회를 잡는 거예요. 큰 기회. 알아? 큰 기회는 뭐야?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려 주는 거야. 대박을. 사람이 누구나 다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잘 됐다, 어렵다, 잘 됐다, 어렵다 이런 다 응? 이 부침이 있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도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은 나중에 기회 왔을 때 크게 성공을 하고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돼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밥이나 먹고 살고 이제 그런 거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항상 큰 기회가 온다. 응?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척추도 마찬가지. 척추도 항상 평소에 근육 관리를 하고 척추를 바로잡고 근육을 강화시킨 준비된 사람이 척추 건강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운동선수가 롱런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손흥민이는 개인적으로 척추 관리하는 사람이 손흥민 옆에 붙어가 따라다닌다 하잖아. 왜 그때 그 국가대표 선수들 외국 가서 경기하는데 손흥민 개인 그 관리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가대표 선수인데 막 이런 말이 많았잖아. 그렇게 연봉이 높은 사는 선수들은 다 개인적으로 척추 교정 받고 관리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경기력이 향상이 되니까 또 더 높은 몸 가치가 더 높이 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도 못 하고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경기력도 떨어지고 뭐 이래 되는 거지. 근육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 근육 무슨 말인데 운동선수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어. 경기를 했어. 어? 예를 들어서 저 종아리에 비복근이 있고 가자미근이 있어. 그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뭐가 쌓였어? 젖산이 쌓였어. 어? 젖산이 쌓이면 뭐야? 피로물질이잖아.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면 다리가 막 무거워. 젖살이 쌓이가 피로물질 쌓이가. 그럼 어때요? 그걸 그대로 두면은 한 일주일 가. 그런데 이 젖산이 뭉친 다리 근육을 풀어줘 버리면 우리 같은 전문가들 풀어줘 버리면 그 젖산이 해소되고 피로가 풀어진데 한 하루 정도면 회복이 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회복되는 사람하고 하루 이틀에 회복되는 사람하고 누가 경기력이 향상이 되겠냐.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도 많이 관리를 했죠. 요즘도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근육을 이렇게 컨택을 해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단단해요. 강철 같아, 정말. 그 정도로 단단해요.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육 관리를 해야 피로가 빨리 풀어지고, 피로가 빨리 풀어져야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포츠 마사지의 원조가 그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뭐 마사지 그게 아니에요. 운동 선수들의 근육 관리를 해서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시키고 빨리 피로를 풀고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아서 미연의 큰 병을 예방하고 경기를 향상시키는 게 원래 스포츠 마사지가 탄생된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에 그게 운동 선수들 한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스포츠 마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허리 쪽에 근육 관리, 척추 교정,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 그것을 이제 오늘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운동하면은 엑서사이즈 운동하면은 운동의 횟수를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운동 뭐 50번 3세트 하세요. B라는 사람은 운동 40번 뭐 2세트 하세요. 이게 아니고 개인의 체력이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처방 원리에 의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처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처방에서 적당한 운동은 뭐냐? 얼마냐? 적당한 운동. 운동 처방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반인이 어떤 운동을 했어. 어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그 운동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 1시간 동안 내가 뭐 엄청나게 뛰어서 1시간 후에 뭐 식은땀도 나고 잠도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가는 운동이고, 그렇지 않고 1시간 후에 그런 대로 뭐 기분도 좋고 상쾌하다, 견딜만하다. 그러면 적당한 운동이다. 그렇게 측정하는 게 가장 편하게 측정하는 거다라고 운동 처방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운동이 끝나고 난다 1시간 후에 운동이 끝난 1시간 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 괜찮다. 그럼 그 횟수를 자꾸 늘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허리 근육을 풀고 허리 조정을 하고 허리의 근육을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라 이렇게 강화시키면은 허리 뼈의 변이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고 요추의 질환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운동 요법까지 오늘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 그 다음에 체형 척추 관리, 그 다음에 운동,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완벽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체형, 인체 전체를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야지 체형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허리 하나만은 어떻다? 허리 근육 관리, 허리 뼈 관리, 허리 운동, 웨이트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은 웨이트 운동을 해야 한다. 웨이트 운동이 뭐야? 코어 근육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뼈를 지탱하는 전체적인 근육 강화 운동을 또 시키고, 코어 운동법이 또 따로 있고 근육 전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고 구체적으로 나누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한꺼번에 해주면 무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허리 근육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까지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환자들, 협착증 환자들, 그 다음에 요통 환자들을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또 재발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굳어 있는 근육은 풀면 되고 틀어진 뼈는 바로 잡으면 되고, 뼈가 다시 틀어지지 않게 하려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주면 된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또 아까 박 선생님 질문한 그 수술, 암 수술이나 일반 수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연부 조직들이 굳고 나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일반적으로 이 마사지나 척추 교정은 100%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약 같으면은 뭐 어떤 사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마사지나 근육 관리나 척추 관리나 체형 관리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객 한 분 중에 그 뭐 피를 뽑아가지고 또 맑은 뭘 넣어가지고 다시 피를 넣는 뭐 청열 주사를 맞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피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박 선생님 맞죠? 네. 한 방울도 못 만들기 때문에 헌혈을 받는 거예요. 어디 사람 인체를 두고 사람이 건방지게 뭐 피를 뽑아가 피를 맑게 한다고 꼴값을 뜨냐고. 어? 그 돌팔이 의사들이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말이 돼요 그게?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잠을 적당히 주무셔야지.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척추에 정렬이 발라야지.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맑게 하면서도 순환을 좋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지. 그게 답이지. 무슨 뭐 피를 뭐 맑게, 그럼 뭐 청일주사 무슨 뭐 피를 뭐 시커서 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재벌 회장들이 그 돈 많은 회장들이 그 천년만년 살려야지 피를 자꾸 시커여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걸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걸로 돈벌이 하는 놈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의사인지 뭐 돌팔인지 내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유튜브 올라가는 거는 전부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뭐 거짓말 하나 없어. 이거 의사를 다 보기 때문에. 내 제자들 의사는 한둘이야 솔직히. 인간의 몸을 무슨 6년 동안의 그 짧은 공부가 알 수 있다고 금방을 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이게 40년 했어요. 그래도 새로울 때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함부로 피를 뽑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면 그 부항으로 피 뽑는 거 있죠? 그 굉장히 그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많이 뽑으면 비늘로 사람 죽을 수도 있어. 피를 영양분이 다 빠져가지고. 함부로 뽑는 게 아니야. 좋은 피를 만든다. 좋은 음식 먹으면 돼. 피자 먹던 거, 야채나 과일 먹으면 되고, 콜라 마시던 거, 물 마시면 되고, 그럼 피가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미안하지만. 응?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뭐 피자 먹고 콜라 먹으면서 좋은 피 만든다고, 응? 피를 뽑아가 집어 엮고, 응? 이상한 뭐 청일 주사인지 뭐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논리가 맞지 않잖아. 논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누가 의학의 아버지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부터. 그래야 내가 딱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용비어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안 흔들린다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산인가 위에 올라가고 저 산인가 위에 올라가고 이 산이 아닌가 위에 저 산인가 올라가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가만히 보면 알지. 저 꼴값을 떨고 있구나. 응? 그래서 이 근본적인 개념부터 가져야 되는 거야. 박사님, 사람 건강 관리하면서.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 내 말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약국 1층에 있어요. 그 원장님도 그 원장님 어머니도 여기 옵니다. 이거 약사인데 내가 물어봐요. 무슨 영양제 좋은 거 먹는가? 그 약사님 뭐 드십니까? 자기는 먹는 게 없대. 그 약사가 약이 좋으면 왜 안 먹겠냐고. 영양제가 좋으면 왜 안 먹겠냐고. 왜 그분은 안 먹느냐고. 응? 안 먹고 왜 여기 오냐고. 그리고 내가 전직 대통령들 다 관리했잖아. 그럼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응?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게 유용하고 필요한 거 아니까 받는 거예요. 무지랭이들이나 약 먹고 무지랭이가 주사 맞고 뭐 청일 주사 맞고 그런 꼴값을 뜨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되는 이야기 해야 내가 공감을 하지. 응? 그러니까 근본을 좀 알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발 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아픈 사람도 만났잖아. 수도 없이. 응?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어떨 때는 내가 영어로 해야 되고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응?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이 기본 개념을 알아. 건강 4대 천왕 내가 이야기하잖아. 건강 4대 천왕 내가 강 교수가 정한 건강 4대 천왕. 에? 첫 번째 수면 하루에 8시간. 둘째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 비타민 골고루 든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하는 게 맞고 세 번째 올바른 척추. 올바른 척추는 스파인으로부터 신경근의 흐름이 좋아져가 모든 장기하고 연결된 이 신경 흐름이 좋아져야 근본적으로 건강하고 메시지 전달이 잘 될 거 아니야. 메시지 전달이. 네 번째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게 뭐냐. 청일 주사 맞는 게 아니고 엑사이즈 운동을 해라. 이거 건강 4대 천왕. 응? 이걸 만든 강스 카이로 테라피 뭐 이래 되는 거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제발 근본에 입각해서 근본을 알고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타인의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타인의 건강을 지도하십시오. 지엽적인 거 가지고 까부로 쌓지 말고 제발. 응? 다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면 덩이 틀어지고 덩이 틀어지면 목이 틀어지고 목이 틀어지면 얼굴까지 틀어져. 그러면 뭘 바로잡아야 돼? 전체를 바로잡고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항상. 응? 경제도 마찬가지잖아. 유럽 경제,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한국 경제를 알아야지. 응? 왜냐? GDP 1이 중국이고 GDP 2가 어디야? 응? 중국이야. 이제 GDP 1이 미국이, GDP 2가 중국이, GDP 3가 어디야? 독일이잖아. 응? 세계 3위가 일본에서 독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GDP 4가 떴다 일본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GDP 11위까지 올라갔다 지금 14위로 쳐져 있어요 지금. 응? 그 GDP 강한 나라의 경제를 알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잖아. 무슨 아프리카 경제를 알아 그래 내가? 그렇듯이 이 인체도 맥락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맥락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냐.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야. 맥락. 그걸 알아들어야지. 박사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네, 김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욕 듣는 거야. 김밥이 먹으면 좋냐 안 좋지. 그럼 내일 뭐 먹었나 물어봐. 뭐 드셨습니까, 교수님? 응. 밥, 응? 그 다음에 콩나물, 양파, 그 다음에 불고기,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토마토. 그렇게 먹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자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 한 번도 불평 불만을 한 걸 난 자네는 못 봤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식도 좋은 걸 먹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응? 네. 음식도 좋은 걸 먹으라고. 이왕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사항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근본이 갖춰져 있으면 모든 걸 다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면 그 뭐 어떤 분이 뭐 전문 적답 해가 막 질문 답하고 막 그렇게 하는 스님도 계시던데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 분야의 기본을 아니까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분야도 이 기본을 알면은 다 응용이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본을 모르면은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답을. 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본을 알아야 정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뭐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을 하면은 새로운 기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스 카이로 테라피라는 완벽한 건강 기법을 추구하는 강스 카이로 테라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에 집중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